이 세상 수백 수천 가지의 다양한 공부법들을 방금 알려드린 방법을 통해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다면 본인에게 맞는 공부법들로만 조합해 공부 초고수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연수남이에요. 현직 전문의예요. 오늘은 다른 공부법 채널에서는 해주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요. 바로 내가 지금 보고 있고 내가 읽고 있는 이 공부법, 나에게 쓸모가 있는 공부법인지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공부법 관련 책만 수백 수천 건이 있고 하루에도 공부법 관련된 영상만 수십 개가 올라오는데요. 자기랑 맞지 않는 공부법을 보는 시간, 심지어 그 맞지 않는 공부법을 본인의 공부에 적용해가며 낭비되는 시간, 너무 아깝지 않나요? 이 영상을 본 후 그런 시행착오는 더 이상 겪지 않게 연수남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수많은 공부법을 공부했던 연수남이 경험에서 직접 터득한 원리예요.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결국 공부법 책이 됐든 영상이 됐든 공부법이 전달되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바로 저자가 특정 공부법을 독자에게 알려주는 패턴인데요. 여기서 저자는 보편적인 시험에 적용될 수 있는 공부법을 말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특정 시험의 카테고리에 편향된 공부법을 알려주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의 카테고리는 무엇일까요? 크게 커트라인만 넘으면 되는 시험과 만점 가까이 맞아야 되는 시험으로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적당한 점수 이상을 받아야 되는 시험으로 한 번 더 나눌 수 있습니다. 커트라인만 넘기면 되는 시험의 예로는 의사 국가고시가 있고요. 만점 가까이 맞아야 되는 시험으로는 수능이 있죠. 왜냐하면 높은 점수를 맞을수록 좋은 대학을 갈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적당한 점수 이상을 받아야 되는 시험으로는 공무원 시험, 경쟁률에 따라 합격 컷은 달라지지만 커트라인 이상에서는 만점 가까이 맞는 것의 메리트는 딱히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각 시험을 준비하는 최적화 전략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커트라인 점수만 맞으면 되는데 만점을 목표로 공부를 하고 쓸데없는 걸 외우는데 시간을 뺏긴다면 오히려 커트라인 점수도 못 넘어 불합격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커트라인만 넘길 정도의 가성비 좋은 공부법을 고고익선에 시험에 적용했다간 중하위권 성적대를 면치 못하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문제는 저자가 말하는 공부법이 어느 카테고리에 속하는지 제대로 말을 안 해줬는데 독자가 그 카테고리와 맞지 않는 그 공부법을 본인의 시험에 적용했을 때 재앙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시험의 카테고리 분류는 여기서만 끝나지 않고 내신과 학점 공부법에 해당하는 단기 시험, 수능과 고시류의 장기 시험으로도 나눌 수 있고요. 수능 같은 이해, 응용 위주의 시험, 공무원 시험 같은 암기 위주의 시험으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 본인이 준비하는 시험이 이 카테고리에서 어디에 속하는지 파악을 하시고요. 현재 저자가 말하는 공부법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도 파악을 해줍니다. 저자가 책이나 영상 초반에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는 공부법인 걸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바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으니 촉을 세워서 분류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광범위하게 모든 시험에 적용되는 공부법을 말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것 역시 가능하다는 걸 알아주시고요. 이런 경우에는 바로 적용을 하면 되겠지만 본인의 시험 성격과 다른 카테고리에서 모순되는 공부법을 말하는 게 보인다면 과감하게 버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가령 벼락치기 공부법의 경우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내용을 흡수할 수 있는 좋은 공부법임에 틀림없지만 장기 시험에 벼락치기 공부법을 연속적으로 적용하는 건 시간 관리나 컨디션 관리, 인풋의 메커니즘 측면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저자나 유튜버의 양력을 한 번쯤 주의 깊게 살펴보는 건데요. 보통의 경우 특정 시험에서 뛰어난 성과를 냈던 분들이 공부법 책을 쓰거나 유튜브 컨텐츠를 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도 이 세상 모든 시험에 대한 이해도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특정 시험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분들이라도 다른 성향의 시험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건 조금 더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공부법이 정말 내가 공부하고자 하는 시험 공부법과 잘 맞는다면 당연히 잘 사용하시면 되고요. 뭔가 앞뒤가 잘 안 맞는다 싶으면 과감하게 버리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수능에서 그렇게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그 이후 고시에서 뛰어난 성과를 낸 분이 수능 수학 공부법을 알려준다면 조금 더 냉철하게 이 공부법을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당연히 그쪽 공부에 대해 새롭게 연구를 많이 하고 검증된 공부 방법을 알려준다면 훌륭한 컨텐츠가 되겠지만 막연히 A 시험에 유효한 공부법을 B 시험에도 유효하겠지라고 생각하며 만들어진 컨텐츠도 적지 않게 보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고려사항은 아무리 좋고 완벽한 공부법이라고 하더라도 자기한테 잘 맞는 공부법인지 꼭 한 번 더 점검해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말 그대로 메타인지가 제대로 작동해야 된다는 건데요. 그 공부법을 적용하면서 실제로 공부 효율이 늘고 있음을 체감해야 합니다. 적용하면서도 계속 이 공부법이 맞는 건가? 하고 의구심이 들면 과감히 접고 다른 공부법을 적용하는 게 낫습니다. 사람의 개성은 정말 다양하고 각자에게 맞는 공부법은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수백 개의 공부법이 존재하니 그중 본인에게 잘 맞는 공부법만 취사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 다양한 공부법들을 더 넓고 깊게 만나보고 싶다면 구독력 가입 버튼 눌러주시고요. 본인에게 맞는 여러 암기 방법을 취사 선택해 사용해보고 싶다면 연수남의 암기법 책을 고정 댓글란을 통해 만나보세요. 이 세상 수백 수천 가지의 다양한 공부법들을 방금 알려드린 방법을 통해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다면 본인에게 맞는 공부법들로만 조합해 공부 초고수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도 도움되는 공부법과 성공 인사이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당.